자, 주말인데, 그죠? 뭐 10월 들어서 시장도 별 볼 일 없고 정말 우울한 시장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자,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금요일 미국 시장에선 뭐 양호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죠? 다우지수가 뭐 0.6%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이 0.56%또 강세를 보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섹터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죠? 미국 시장이 초반에는 상승폭이 뭐 상당히 컸었지. 나스닥 기준 1.5%, 다우도 1.5% 이상 상승하다가 후반부에 좀 밀려 내려왔는데, 금요일 시장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그게 이제 다가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뉴스가 미국 시장의 후반부에 좀 나왔지. 보복 공격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됐지만, 그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하락을 갖고 들어온, 하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승폭을 줄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테슬라가 전날 22% 가까이 상승하고 나서 또 3.34% 상승을 했고,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도 상승을 하면서 나름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준 상황이고, 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섹터에서 뭐 이 빅테크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게 보여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나스닥 지수 자체는 주간 기준으로 보면 찔끔찔끔이지만 7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9월 내구재 수지는 뭐 조금 소폭 감소를 했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선방을 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이미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 이게 이제 거기 뭐 독일에 있던 F-16 전투기가 중동으로 이전 배치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부채금리가 다소 또 반등을 하고 하면서 오후장에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인데, 자,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지. 그런데 저는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해소가 됐다라, 불확실한 부분이 해소됐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아. 오히려 뭐 우리 시장의 미국 시장이 상승 부분보단 오히려 또 뭐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한 거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이상하지. 사실은 벌써 25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을 했는데, 사실 핵시설이나 뭐 정유시설, 그죠? 에너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을 했으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란이 또 재차 공격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비롯한 테헤란 근처 대규모 군사단지인 파르친과 대규모 미사일 생산기지인 코지르, 이쪽을 공격을 하면서 이란의 고초연료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에 한해서 정밀 타격을 했다는 이야기지. 그런 가운데 이제 탄도 미사일 생산이, 이 고체연료 시설 부분이 이제 망가졌으니까 거기에 필요로 한 고초연료, 탄도 미사일의 이제 고초연료가 필요로 한데, 그 시설을 정밀 타격을 하니까 뭐 만들어 놓은 탄도 미사일은 뭐 많겠지만, 그죠? 새로 만들 수가 없잖아, 쉽게. 그죠? 왜냐면 그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 이란의 그 고체 연료 시설의 그 기본적인 시설 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온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 시설을 들어와서 다시 설치하고 하려면 뭐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튼 이런 이제 핵심적인 군사 부분에 대한 보복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사상자는 뭐 한 4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발사 전에 미국 시장이 뭐 후반부에 상승폭을 축소한 것도 보복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반영을 일부 한 거고, 그죠? 시작만 안 했지 이미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일부 반영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이 부분 가지고 내일 우리 시장이 뭐 더 세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 찬스지, 시장에. 거기에 이제 이란이 강경한 표현을 자제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죠? 지금 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지금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런 절묘한 이제 대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일주일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그 속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그죠? 사실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준 게 트럼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4년 동안, 향후 4년 동안 이스라엘은 뭐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든 뭐 지금 가자지구든 또 이란이든 언제든지 도움을 받고 칠 수 있는 4년의 시간이 있고, 반면에 해리스가 되는 경우에도 사실 뭐 지금 벌려놓은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괜히 조금 더 군사시설 이외의 핵시설이나 이런 뭐 정유시설 뭐 공격을 해가지고 재차 뭐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되면 두 개의 전쟁이 돼버리잖아,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헤즈볼라를 완전히 끝장내는, 그죠? 그 이후에 뭐 적절한 흐름을 봐서 이란을 공격해도 늦지 않는 거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절묘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란은 여기에서 뭐 저기 강경한 표현을 자제했다라고 뭐 뉴스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의 흐름에 있어서는 보복 공격이 어렵다. 그죠? 이란 자체는 지금 이스라엘에, 그죠? 맞대응해서 싸울 만한 지금 정치적 여건이나, 그죠? 뭐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시장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게 좋아. 아셨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무역 분쟁 우려와 제조업 지원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죠?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트럼프 리스크가 미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당연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지, 고관세를 부과를 하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비소비재, 일부 소비재에 국한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도 주장하는데, 저는 여기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해. 그래서 제가 이런 리포트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자꾸 지금 소비재까지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죠? 고가 소비재는 일정 정도 영향을 받고 산업 품목별마다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쪽이야. 그 중에 이제 이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전쟁 심화 시 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반등,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죠? 이런 악영향 우려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 클라이막스 정도로 다가와 있는 상태다. 그죠?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보게 되면 금융주, 그죠? 이 밸류업과 관련된 금융주, 은행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섹터가 하락을 하는 형태를 빚으면서 대부분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잖아. 그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조선이나 방산, 그죠? 이 트럼프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별 볼일 없는 흐름을 보여준 것도, 이런 이제 미국의 경제 충격,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미 고관세 정책에 의해서 이 미국의 흑자를 내는 국가들, 그중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죠? 당연한 거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해. 고관세 정책 시행에 따라서 한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든 국가의 보편적 관세로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FTA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한 국가에 대한 부분이 또 어떻게 트럼프가 이 보편적 관세를 따로 적용할지 어떨지, 그죠? 아직 나온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거기에서 중간재 수출을 통해서 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를 이 보편적 관세보다 더 높은 6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중간재를 수출하는 이런 품목 이쪽에는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 내 중국 비중 높은 산업순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약세를 보이는 거라고.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교육, 지금 여기다 보시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수지 적자 추이, 이렇게 보면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 그지? 바이든 행정부 집권과 더불어서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급증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라고, 우리나라는. 그지?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됐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게 IRA를 통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섹터, 이 부분들이 큰 거지, 사실. 그제? 그러니까 주력 제품의 대미 수출 이전도가 높다는 점에서 통상 압박과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정책 폐지는 국내 수출과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부분이란 말이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이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하락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리고 한국 수출과 경제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직접적 피해와 중국을 통한 간접적 피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야.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이 부분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죠?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이 완성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자꾸 만연하게 풀려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이 신흥국이라든지 미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 수혜와 해리스 피해 업종 부분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 이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재미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보시면 올려놨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시행될 고율 관세와 감세 정책,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중장기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요인, 그것 역시 달러를 강세를 지속할 수 있는 요인,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환율이 1,300원대에서 고착화가 될 수 있는 부담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놓여졌고,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관세 정책을 펼치면 물가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유가 지금 상대적으로 2016년보다 높은 유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나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고민이지.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뭡니까? 트럼프가 된 것을 가정하고의 지금 이 우려인 거예요. 그 우려가 지금 시장에 만연하게 특히 우리 시장이죠. 우리 시장 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사실 2016년에 트럼프가 제1기 집권을 하면서 2018년에 그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관세를 부과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2018년 시장이 안 좋았었던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을 지금 선행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거의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그러면 거기에서 트럼프가 지금 여타 국가들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이 서방 국가나 보편적 관세 부분을 10%에서 20%까지 이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중국은 60% 거기에서 60% 이상 자동차나 이런 쪽 부분은 엄청나게 더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치권도 항상 보면 야당은 친일 프레임을 걸고 여당에 대해서 그죠? 또 반대로 여당은 또 그걸 우리가 북한하고의 문제 이런 걸 막 하면서 색깔론 막 이런 게 사실 정치적인 부분도 강하잖아.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런 건 저게 아닌데 하는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막 자기 편에서 표가 되는 부분으로 갖고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정치권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니까 국민을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정권 획득이 가장 기본적인 정당의 목적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죠? 미국도 정권 획득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야.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죠? 기본적으로는 정권 획득하고 그러면서 조금 여력이 생기면 국민을 위한 거지 국민이 먼저인 정당은 없어. 그죠? 자, 그런데 표를 이식한 부분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진짜 되고 나서 대중국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는 그죠? 또 되고 나서의 변화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만연해 있는데 그 만연한 부분에서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을 거냐? 그죠? 중국의 선택도 중요하잖아. 왜?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중국 수출 경기 부진은 제조업은 물론 각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는 건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 이 차트를 보면 미국의 미국 총 수입 중에 중국 비중이 그죠? 지금 뭡니까? 무역 수지나 여기 파란색이 무역 수지고 중국 비중인데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좀 낮아졌다. 조금 낮아졌다라고 해도 이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은 계속이야. 그제? 적자 폭은 거기다가 여기 이제 중국이 대미 수출 비중을 봐야 되겠네. 미국 총 수입 중 중국 비중이 요거고, 이제, 그리고 중국이 대미 수출 비중, 요 무슨 색, 파란색, 그죠? 비중은 좀 낮아졌잖아. 그죠? 20%가 넘다가 2017년, 17년, 요때는 2018년 무역 관세,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뭡니까? 대미 수출,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좀 낮아진 거야. 그죠? 요 14%, 15% 언저리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낮춰지면서 중국의 캐나다, 멕시코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잖아. 그건 뭐냐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 수출하기 위해서 캐나다나 멕시코로 여기에 진출한다. 전기차, 배터리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차단하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중국도 중국이지만 캐나다나 멕시코, 특히 멕시코가 가장 저렴한 임금으로 이 임금이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한 이 중국 이쪽 부분이 영향력이 클 거라고. 요런 리스크들이 진행이 되는 거다고 지금. 자, 그러면 중국이 선택할 사항은 뭐냐? 전면적 충돌에 나설 수도 있지. 2018년처럼 너네가 20% 올려? 우리도 20%. 니네가 30% 올려? 그럼 우리도 30%. 이렇게 맞대응하면 중국은 뭡니까? 완전히 몰락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가면. 왜? 중국은 과잉 생산이잖아요, 지금. 그죠? 산업 전반이. 그런데 미국이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 그죠? 중국의 제품에 대한 소비처가 없어진다. 서방, 유럽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동남아도 있지만, 원체 미국 비중이 크고, 그죠? 미국이 또 미국만 그걸 할지는 않을 거고, 그죠? 미국이 유럽이나,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강대강으로 나올 경우엔 서방 국가의 관세에 대해서 조절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협력을 구하는 또 반대일 경우도 필요로 있을 수 있지. 웬체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죠? 서방 국가라고 이렇게 편을 드는 것보다 또 서방 국가의 반발, 서방 국가도 EU도 반발할 거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선택의 폭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보다 여러 부분에서 미국에게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는 누가 될지도 경합주 지역에서의 이 지지율 때문에 크지 않은 어느 배팅 사이클은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그러지만 그죠? 뭐 이 경합주 지역에서 펜실베니아 이쪽이 갖고 가는 쪽이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해리스가 조금 높다가 뭡니까? 지금 트럼프가 역전당하면서 그 우려가 커진 건데 두 쪽 다 펜실베니아를 누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뭐 한 7, 8일 남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 시장은 미국 이 트럼프가 되는 걸로만 그죠? 더 가미가 되면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 결국은 뭐 트럼프가 됐을 때 가장 안 좋을 때를 상정해서 봐야 되는 게 기본이니까 트럼프가 되는 경우에 됐을 때도 그죠? 우리가 이 선거가 끝나면 하여튼간 누가 뽑아준 겁니까? 국민이 뽑아준 거잖아요. 그죠? 미국 국민이. 그러면 미국 국민 그 직접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피해가 가는 그 소비재의 관세를 가장 먼저 부과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화장품이나 의류, 뭐 식품 이런 거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어. 응? 품목별, 이 산업별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이 낮은 최종 소비재에 먼저 부과를 해서 관세 부과를 해가지고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가장 먼저 선사할 대통령이 누가 있냐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중국에 대한 관세 그리고 보편적 관세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는 하겠지만 그죠? 그러면서 이 무역수지가 높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가 높은 국가에 따라서 국가별로 그죠? 거기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산업 섹터 이런 부분부터 치고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더 남는 장사를 하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뭐 전 품목, 전 산업품이든 소비재든 전부 다 10%에서 이렇게 보편적 관세를 다 동일하게 때린다? 그거는 그죠?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 악재 리스크를 우리 시장이 충분히 반영한 만큼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죠? 이제 실적 발표 주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LG노텍 뭐 실적 쇼크 그리고 현대차가 일회성이지만 뭡니까? 그 대선 충당금과 관련된 부분 뭐 해서 실적이 안 좋고 그 전에 LG전자 그죠? 실적 안 좋고 삼성전자 실적 안 좋고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안 좋은 흐름.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양호한 실적이 발표.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계절적 분기적 요소가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는 그죠? 분기별로 보면 1, 4분기가 실적이 좋고 2, 4분기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고 3, 4분기는 예상치보다 안 좋고 4, 4분기는 안 좋고 이게 매년 연속이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가 대부분 보면 새해가 생기면 뭡니까? 새해가 되면 기대감으로 섹터, 테마성 부분을 뭡니까? 강추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4, 4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1,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 없이 애널들이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1, 4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 실적이 좋게 나온 걸 보고 2, 4분기 쓰면 그 2, 4분기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3, 4분기를 더 좋게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상하리만큼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4,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그죠? 그런 순서가 계속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2, 4분기까지는 실적들이 괜찮게 나왔잖아. 대부분의 섹터 부분들이. 그죠?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좋게 나왔고 물론 하이닉스가 3, 4분기도 좋게 나왔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2, 4분기 실적 이후 3, 4분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 지금 IT, 반도체 이쪽이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 예상, 영업이익의 가이던스가 내려오다 보니까 대부분 산업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지수 라인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하락할 때 트럼프 리스크까지 또 반영되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되돌아서 움직여지려면 그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 블루칩, 그죠? 블루칩이라고 하는 종목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 여기에서 이제 반전의 포인트를 우리나라 이쪽 부분이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LG 엔솔, 지난번 실적 발표 나왔지만 확정 실적이 발표 나오는데 LG 엔솔 월요일 날 실적 발표, LG 화학, 두산밥캡, HD 현대 인프라코어, 강원랜드 한데 솔직히 기대되는 기업은 별로 없어. 그죠? 실적이. 왜? 지난번에 다 건설기계 쪽 다 봤지만 두산밥켓이나 HD 현대 인프라코어나 HD 현대 건설기계나 별 볼 일 없다. 실적. 그런데 별 볼 일 없지만
주가는 별 볼 일 없는 거 알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도 금요일 날 또 4, 5%씩 다 떨어졌잖아, 미리. 응? 왜? 실적이 잘 안 좋게 나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게 없고, 그죠? 뭐 건설기계 뭐 이쪽 라인이 좋게 나올 일이 없잖아요. 중국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건설 경기도 그렇고, 그죠? 지금 뭐 여러분들 그 상반기에 뭐 아람코, 사우디 건설이 어떠니 뭐 해가지고 뭐 난리 부르스 치던 거 지금 감감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뭐 기대할 부분이 없어. 자, 여기에서 이제 일본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게 또 하나 중요할 거예요. 엔화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죠? 이시다 총리가 당선된 이후에 나름 이 선거 때문에 좀 시장에 유화적인 발언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진짜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다면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엔화는 10월 달에는 약세일 거다. 근데 11월로 들어가면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여기 이제 그러려면 11월에 엔화가 강세를 가는 흐름을 보이려면 압승을 해야지. 그죠? 그래야 자기가 했었던 그 정책적 흐름을 갖고 갈 수가 있고 속내를 실현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지난번 8월 5일 엔트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거에 비하면, 쉽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그죠? 그러려면 미국 달러가 약세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여건으로는 트럼프가 강세 흐름 속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달러가 쉽게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상대 가치인 엔달러가, 그죠? 강세로 확 돌아나갈 흐름은 크지 않잖아. 그죠? 적당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자, 이제 화요일 날 보게 되면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LG생활건강, 맥도날드, 포드, 그죠? 화이자, 해서 실적 발표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발표 나올 때 은행주들이야 원체 실적이 좋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11월에 밸류업과 관련된 지수 ETF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이런 은행들의 이제 이번 주 실적 좋게 나오는 거 앞서서 그죠? 또 끌어올린 부분도 있고 지수를 방어할 목표로 오른 이유도 있고 그죠? 거기에 이제 30일 날 수요일에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제? 포스코 퓨처엠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는 실적이 가장 낫다. 나도 그죠? 요 3, 4분기 실적 우려는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이쪽 양지 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 3, 4분기 요 타이밍 그리고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약세 영향을 받는 이 부분이 이번 주가 마지막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봐. 응?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이 3, 4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그때 그 주간이 저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주간이라고 보는데 하여튼간 그죠? 그 이후로는 미국 시장에서 GM의 실적이 발표가 잘 됐고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그죠? IRA를 다 없앤다 이런 쪽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트럼프가 미국 내 생산 자동차에 대해서 대출 이자를 감면해 준다. 그건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보게 되면 GM이나 포드 그리고 테슬라 다 미국 자체 생산하는 쪽 라인 부분의 흐름은 양호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판매 유럽 쪽에서도 나름 LG 엔솔이 서방 마켓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라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하나시스템, 하나솔루션,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은 3, 4분기와 또 4, 4분기 쪽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그죠?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알파벳, AMD 이렇게 캐터필라 해가지고 실적 발표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섹터 부분들이 움직인다는 건 하락도 포함하는 거지. 상승 쪽만 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3, 4분기 GDP 그죠? 지난 부분하고 똑같은 3.0%로 예상이 되니까 크게 영향 줄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31일 목요일 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양호할 거고 그죠? 양호한데 이미 이제 3, 4분기 실적은 거의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죠? 이제 이 중동 이란을 때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보복을 안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수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만한 뉴스다. 그죠? 오히려 이 방산 쪽에서는 내일 강하게 혹시나 강하게 출발한다면 오히려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길게 보면 방산은 트럼프 수혜주인 거 분명하지. 그죠? 왜? 트럼프가 러시아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그 표에서 얼핏 이야기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땐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나올 거야. 상대적으로. 그런데 대신, 많이 나오겠지만 미국은 관여를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아. 왜? 행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더 도와주지 않고, 그죠? 러시아 편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죠?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그죠? 유가도 안정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고, 좋겠지. 그런데 뭘 하나를 남겨놓는 거냐? 아, 공산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도 미국이, 그죠? 서방 국가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주는구나. 그죠? 그게 지금은 우크라이나 국가지만 이후에는 폴란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 서방 국가에 대한 안전, 세계 경찰 노릇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부 다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지. 나쁜 전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죠? 지금 북한이 파병 뭐 거의 확실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우크라이나 쪽에 여기서 뭐 아무것도 서방 국가들이 안 도와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냥 자멸하게 만들고 지금 상태에 영토 뺏긴 상태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땡 잡았다. 그죠? 우크라이나 건설하러 가자. 이건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고, 이후 흐름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와도 서방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도와줄 이유도 없는 거가 되는 거지. 결속력이 약해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방산 쪽은 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인 건 분명해. 그죠? 어떤 식으로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레벨이 많이 올라왔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런 흐름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거기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죠? 뭐 암젠, 스타벅스,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무지만이 실적이 발표하잖아. 그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9월 PC 물가 발표. 그죠? 요 PC 물가 발표는 지난달보다는 뭐 0.1% 감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때 또 보도록 하고, 거기 이제 11월 1일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LNF,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제 애플, 아마존, 인텔, 엑슨모빌, 그죠? 뭔가 이번 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국 기업 매매를 안 해도 알만한 기업들이 거의 다 발표된다라고 보면 되지. 그죠? 거기다 이제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 거고, ISM 제조업 지수는 전달보다 조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그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지난달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감소해서 나올 건데, 뭐 13만 5천 명 정도라면 뭐 크게 나쁠 부분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루면서 움직일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통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다시 정리하면, 이제 선반영이 된 건 분명해. 3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이, 그죠? 금요일 화장품까지 다 때려서, 음식료까지 다 때려서 박살을 낸 걸 보면, 다 내려온 부분 이미 선반영을 해서 다 내려왔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죠? 우리 뭐 항상 우리나라 이 부분의 애널리스트를 보고서도 참 믿기 힘들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뭐 그렇다고 외국계도 믿기 힘들지. 이제 와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잘못된 예상을 했다라고 뭐 모건스탠리가 또 리포트가 나왔던데. 그런데 이제 뭐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근데 그죠? 우리 시장은 그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요 이제 이미 8일 날 이미 공개된 잠정 실적 쇼크 이후에 사실 삼성전자가 뭐예요? HBM과 관련돼서 뭐 엔비디아 그 젠순항이 뭐 막 이렇게 띄워줬었잖아. 그죠? 띄워지고 나서 확실하게 뭐 그 후속이 없잖아. 그죠? 어쩌다가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그죠? HBM과 관련돼서 벌써 그 얘기가 나왔으면 뭐 여러분들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가 참 여튼 HBM의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그죠?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이미 이제 8일 선 공개된 이 쇼크를 이번 31일 날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거기가 이제 이 분수령이 되느냐, 그죠?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선반영되었다고 외인들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뀌느냐, 지금껏 8월 23일부터 단 하루만 매수를 하고 계속 매도한 외국인들이 뭐 주초에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31일 저때 바뀔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지. 거기다가 이제 뭐 아까 실적 발표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쓴 게 아니라, 저는 지금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뭐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경계를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지만, 사실 이런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이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우려, 그죠? 그래서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유현자산 회피 심리, 뭐 이런 단기 수급적인 쏠림 현상은 지난 금요일까지가 거의 마무리가 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 장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것까지를 이미 우리 시장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고, 그죠? 내일 아침 정도 뭐 고영향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내려온 게 마지막
저점 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부분에? 우리 종목 부분에. 응? 시장도 마찬가지고. 응? 왜 그러냐면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미 정점 통과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만약에 하나 응?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 응? 그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위치에서는. 또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 그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면 돼. 결국은 실적 우려가 또 시장 전반 아까 처음 이야기하다가 말하는 그거 있는데요. 미국 우리나라 GDP, 응? GDP 3분기 GDP 쇼크, 응? 국내 GDP 성장률이 전기비 0.1%에 그치는 요 부분인데 요건 이제 뭐 쇼크라고 보는데 사실 요 회색 부분이 진한 회색이 2, 4분기고 요 엷은 회색이 3, 4분기인데 민간 소비는 조금 늘어났어. 그죠? 정비 소비는 그대로고, 건설 투자는 안 좋아졌고, 그죠? 설비 투자가 조금 늘어났고, 재고는 뭐 그대로고. 근데 가장 큰 영향은 수출이야. 그러니까 수출이 영향 부분이니까 수출주를 때렸는데, 왜?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수출이 이미 꺾이고 있고, 막 하단하는 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미 제가 8월부터 계속 우리 하반기에 수출이 꺾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화장품 중도 중국 향은 꺾였고 미국 향 중에서도 브랜드별로 꺾인 게 있고 안 꺾인 게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금요일은 그냥 전부 다 통으로 떨어뜨렸어.